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36회 오전 짝수형 함께 할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필기시험 35번까지입니다. 수정 확대 가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2.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한다. 3. 노인과 친인척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 4. 부모 중 한 명과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산다. 5.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정답은 5번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입니다.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이 나타난다. 2. 의존성이 증가한다. 3. 의사결정이 빠르다. 4.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다. 5.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을 선호한다. 정답은 2번 의존성이 증가한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자, 3.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5.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정답은 5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입니다. 급여 대상자는 첫 번째 65세 이상이거나 두 번째 노인성 질병, 치매, 알츠하이머, 뇌경색, 파킨슨 등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대상자예요. 이들 중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 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노인장기 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2.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 장기 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정답은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보기 1번 지자체 나오면 제가 지금까지 정답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방문조사는요 공단 직원이 합니다. 보기 4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1차 판정을 내립니다. 보기 5번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1. 보건복지부 2. 지방자치단체 3. 근로복지공단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4.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5.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입니다. 보기 1번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보기 3번 응급상황 시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급처치는 가능합니다. 의료행위는 안 됩니다. 보기 5번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말벗 2. 편지 대필 3. 구강관리 돕기 4. 청소 및 주변 정돈 5. 관공서 방문 시 동행. 정답은 5번 관공서 방문 시 동행입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개인 일 보는 거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편지 대필은 뭘까요? 그것은 정서 지원 서비스입니다. 다음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함, 1.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은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 유형은 1. 유기, 2. 자기 방임,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1번 유기입니다.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가출하게 한다 또는 배회하게 한다 그러면 유기입니다.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 영상에 노인 학대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 바랍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음란한 사진을 전송함,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노출함, 1. 육체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시각적 성희롱, 4. 심리적 성희롱, 5. 사회적 성희롱. 정답은 3번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기관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지원서를 보니 나이가 많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가 힘들 것 같네요. 1. 자유권, 2. 참정권, 3. 평등권, 4. 신체적 안전 보장 권리, 5. 휴식 및 여가 보장 권리. 정답은 3번 평등권입니다. 연령이나 성별, 학력 등으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되겠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2.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3. 학대 발견 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4.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5. 종교에 상관없이 시설 내 종교 행사에 참석시킨다. 정답은 1번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기관을 알선한다. 2.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3. 대상자로 인한 업무 고충을 보호자에게 토로한다. 4.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용무는 서비스 제공 중에 처리한다. 5.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해결한다. 정답은 2번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입니다. 제가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1. 반말로 친근하게 대상자를 대한다. 2.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3. 대상자 부재 중에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4.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5.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2번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직업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는 서비스 제공 중 전화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후부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대상자를 공감하며 위로한다. 2. 다른 대상자에게 이야기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한다. 4. 대상자에게 부도 사유를 묻는다. 5.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입니다.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적인 정보는 비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보기 1번처럼 대상자를 공감하고 위로하는 거 선 넘는 겁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3.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4.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5.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정답은 4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입니다. 보기 1번 밤의 통증이 더 악화가 되어집니다.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위는 1. 손톱을 둥글고 짧게 자른다. 2.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 목욕 후 피부에 보습제를 바른다. 4. 비닐 장갑을 끼고 흡인병을 비운다. 5.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정답은 5번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입니다. 시설 대상자가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2. 위장약을 먹어야 할 것 같네요. 3. 괜찮아요. 저는 아침마다 그래요. 4.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5. 위가 쉬어야 하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세요. 정답은 4번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입니다.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1. 당내성 증가, 2. 타액 분비 증가, 3. 칼슘 흡수 증가, 4. 위산 분비 저하, 5. 약물 대사 능력 저하. 정답은 5번 약물 대사 능력 저하입니다. 보기 1번 당내성은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에요. 노화가 되어지면 이것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암기법에서 당내성 감소다. 그래서 단감했던 거 이것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항결핵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주 동안 복용한다. 2.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3.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4.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5. 항결핵제 중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은 4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입니다. 항결핵제는 폐결핵 치료제예요. 근데 이 항결핵제는 약의 양이 많고 복용 기간도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는 1. 인대의 탄력성 감소, 2. 허리의 피하 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다리의 지방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번 인대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보기 5번 근육의 긴장도 쉽게 이야기하면 근육이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면 어때요? 헉! 하고 막 쪼그라들죠. 그 다음에 휴 다행이다 펴지죠. 자, 근육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노화가 되어지면 긴장을 안 한다는 거죠. 오그라들고 펴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수포가 피부 감각신경 말단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남,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동반됨, 1. 건선, 2. 자반증, 3. 대상포진, 4. 피부 건조증, 5. 말초신경병. 정답은 3번 대상포진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2.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없다. 4.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5.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다. 정답은 4번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이 비대해진다라는 거죠. 비대해진 전립선이 요들을 누르기 때문에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잔뇨, 빈뇨, 긴박뇨, 야뇨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내분비계 변화는 1. 공복혈당이 감소한다. 2.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3.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4.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 5.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입니다. 그래서 쉽게 고혈당이 되는 거고요. 보기 1번 공복혈당도 상승하지요. 초기 단계의 경증 치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환각, 2. 대소변 실금, 3. 단기 기억력 저하, 4. 신체활동 제한, 5. 의사소통 불가능. 정답은 3번 단기 기억력 저하입니다. 파킨슨 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뇌 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한다. 2.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이다. 3.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 발생한다. 4.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5. 손상된 쪽 뇌의 반대편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4번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파파 이렇게 떨어주었죠. 보기 3번 도파민 파킨슨은 맞는데 과잉 분비가 아니라 분비 장애입니다.
운동을 어렵게 하는 노인의 신체 기능 변화는 1. 심근의 두께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흉곽 탄력성 증가, 4. 관절 운동 범위 증가, 5.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입니다.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염 시기로 심장병을 예방한다. 2. 저자녀 시기로 변비를 예방한다. 3. 채소 섭취로 산화작용을 돕는다. 4.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5. 동물성 지방 섭취로 혈관 탄력성을 높인다. 정답은 4번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입니다. 보기 3번 채소 섭취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산화작용은 좋은 게 아니죠. 항산화가 좋은 거죠. 항산화 식품, 항산화 영양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산화작용을 억제하는 게 항산화예요. 그래서 산화작용은 좋은 게 아닙니다.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쓴 약은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2.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3. 약 복용 시간을 놓친 경우 용량을 2배로 늘려 복용한다. 4.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모두 복용한 후 바뀐 약을 복용한다. 5.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정답은 5번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입니다. 금연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1. 후각과 미각이 무뎌진다. 2.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진다. 3. 심장 발작 위험이 증가한다. 4.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한다. 5.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정답은 5번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입니다. 금연합시다.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 백일해, 2. 파상풍, 3. 폐렴구균, 4. 대상포진, 5. 인플루엔자. 정답은 2번 파상풍입니다. 쉬운 암기법 영상 보신 분들은 이 문제 껌이죠. 10년마다 파디파디 파상풍 디프테리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한다. 2.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3.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 구두로 보고한다. 4. 상황이 급할 때 원인부터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5.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서면으로 먼저 보고한다. 정답은 2번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입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1. 장기요양 서비스의 비용 절감, 2.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 3.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 4.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5.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 단축. 정답은 3번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입니다.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거나 또는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의뢰할 경우에 기록이 있으면 보다 잘 연계할 수가 있겠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4. 작성한 후 병의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다. 5. 연명 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가 중단된다. 정답은 3번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입니다. 보기 1번 철회할 수 있고요. 보기 2번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기 4번 의료기관과는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보기 5번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물, 산소 공급은 가능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안위를 위해 기저귀를 제거해 준다. 2.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 담요를 사용한다. 3.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4.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5.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춰준다. 정답은 3번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입니다. 실기시험 45문제 힘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해요. 아자 아자!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역량을 돕는 방법은 1.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비위관이 빠졌을 때 즉시 밀어 넣어준다. 3.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한다. 4. 입안의 청결을 위해 알코올 솜으로 닦아준다. 5.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이 지난 영약액은 끓여서 주입한다. 정답은 1번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경관 영양은 관을 통해서 영양을 제공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는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고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음식물을 삼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준다. 2.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4.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5.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정답은 5번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입니다. 일반식은 씹기도 가능하고 삼키고 소화하는 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거고요. 잘게 쓴 음식은 씹기가 어려운 거예요. 치아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그럴 때에 치아를 대신해서 음식을 잘게 썰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삼키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어르신들께는 잘게 쓴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삼키는 것도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갈아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보기 1번부터 4번까지는 주로 살에 걸리는 문제에 등장을 하는 보기인데요. 그런 문제 나오면 그때 설명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주 살에 걸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음식에 섞어 먹인다. 2. 물약에 섞어 빨대로 먹인다. 3.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4.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에 약을 넣어준다. 5.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 정답은 5번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입니다.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따른다. 2. 계량컵을 눈높이 아래에 놓고 따른다. 3.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4.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5.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정답은 4번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입니다. 그래야만 약을 따르다가 병에 흘러도 라벨이 손상되지가 않겠죠. 라벨은 상표, 그 약 이름, 복용법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것이 라벨입니다. 보기 3번 약병 뚜껑은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아야 되겠죠.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 멸균솜으로 눈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2.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버린다. 3. 상부 결막낭 위에 넣어준다. 4.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다시 밀어 넣는다. 5. 투여 후 눈을 거즈로 30분간 덮어준다. 정답은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버린다 입니다. 보기 3번 하부 결막낭이죠. 보기 5번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나면 손으로 문질러 주잖아요. 눈은 비빌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에 안구를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를 대어준다. 2. 침상머리를 올려 자위를 취하게 한다. 3. 평소에 변이가 있을 때 참는 훈련을 시킨다. 4.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5.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정답은 2번 침상머리를 올려 자위를 취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이동변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걸로 침상 배변할 수가 없겠죠.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화장실 조명은 은은하게 한다. 2.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3. 배뇨 시 바로 옆에서 기다려준다. 4.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5.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정답은 5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입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 밑에 수건을 깔아준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 이동변기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4. 대상자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손 소독제로 닦아준다. 5. 이동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 5번 이동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입니다. 보기 1번 이동변기 밑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유치도뇨 간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한다. 2.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3.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4.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비눗물로 세척한다. 5.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정답은 3번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입니다. 보기 2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서는 안 되고요. 보기 4번 배출구는 알코올 솜으로 닦아줍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2. 수변 시간 이외에는 창문을 항상 열어둔다. 3.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해준다. 4.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5. 기저귀에 대변이 조금 묻은 경우 떨어내고 재사용한다. 정답은 1번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입니다. 보기 4번 기저귀는 대상자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루 3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통목욕을 할 때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2. 10도씨 정도의 물로 감긴다. 3.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4.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 드라이기로 말린다. 5.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정답은 3번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낮 시간이 좋겠고요. 보기 5번 두피 손상이 생기면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연락해야 되겠죠.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거품을 머리에 발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30분 후에 닦아낸다. 3.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4. 세정제를 손에 적셔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머리에 바른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 세정제를 물에 타서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관련된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회원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닦는다. 2. 회원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 휴지로 닦는다. 3.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자욕을 하게 한다. 4. 회원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5.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등 밑에 깔아준다. 정답은 4번 회원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입니다. 보기 1번 다리 쭉 편 상태에서는 회원부 청결 도울 수가 없겠죠. 보기 2번 비눗물 남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기 5번 목욕 담요 등 밑에 깔면 안 되겠죠. 덮어야 되겠죠.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와 닦는 방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팔, 위팔에서 손목 쪽으로 2. 유방, 목에서 배꼽 쪽으로 3. 복부,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4. 회음부,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5. 다리,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정답은 5번 다리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입니다.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닦는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1번 그래서 팔은요 손목에서 팔 쪽으로 가겠죠. 보기 2번 유방은요 원을 그리듯이 합니다. 3번 복부는 시계 방향이죠. 회음부는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가 되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나.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다. 옷의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는다. 1. 가, 다, 나. 2. 나, 가, 다. 3. 나, 다, 가. 4. 다, 가, 나. 5. 다, 나가. 정답은 1번 가다나입니다. 임마라고 했죠.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 했습니다. 쉬운 암기법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요점 정리 영상 참고하시고요. 자, 마비된 쪽이 먼저예요. 그런데 머리는요. 머리나 수액이 나오면 중간에 쏙 들어간다. 마비된 쪽과 건강한 쪽 중간에 쏙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좌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은 1. 발바닥에 베개를 대어준다. 2.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 3.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4. 다리 쪽 침대를 더 높게 올려준다. 5. 등 뒤에 베개를 A자 형태로 받쳐준다. 정답은 2번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 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나.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라.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1. 가다 라나 2. 나라 가다 3. 다가 나라 4. 라가 나다 5. 라나 다가 정답은 5번 라나다가입니다. 제일 먼저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손이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가슴 위에 포개고요. 3번 어흥을 지지해가지고 돌려 눕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편안하게 해주면 되겠죠.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깊숙이 앉힌다. 나. 휠체어 발 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준다. 다. 대상자의 왼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라. 휠체어를 대상자의 침대 왼쪽에 30도에서 45도 각도가 되게 놓는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5번 라다가나입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거니까 휠체어를 침대 쪽으로 일단 옮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휠체어 잡아야 되겠죠. 휠체어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 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리면 되겠죠.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2.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3.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보행기 5.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정답은 5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입니다. 보행기 사용법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기를 한 발짝 앞으로 가고요. 그리고 나면 한 발이 보행기 간 것만큼 옮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발은 앞에 발이 간 것만큼 옮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일 때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보행기와 약한 쪽 다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요. 뒤에 있던 발은 앞에 발만큼 가는 거예요. 넘어져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자세로 옳은 것은 1.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을 잡는다. 2. 순간적인 빠른 동작으로 일으킨다. 3. 허리를 굽혀 척추의 안정성을 높인다. 4.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일으킨다. 5.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한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정답은 5번 한쪽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입니다. 물건을 이동하건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건 요양보호사의 가장 좋은 자세는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이 원칙을 지키면 되겠습니다.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곳은 1. 가나 2. 가다 3. 다라 4. 나마 5. 라마 정답은 2번 가다입니다. 휠체어 잠금 장치가 문제가 생기니까 잠금 장치 다를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식욕 증가 2. 피부 발진 3. 갈증 감소 4. 전신 부종 5. 소변 횟수 감소 정답은 5번 소변 횟수 감소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마른 수건으로 입을 막고 대피한다. 2. 달리면서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끈다. 3. 몸에 걸친 모든 옷을 신속하게 벗는다. 4.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끈다. 5.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4번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끈다 입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얼굴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연기가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보기 1번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대피를 합니다. 다음 중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 척수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된 대상자 2.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은 대상자 3.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 4. 2일 전에 무릎 수술을 받고 침상 안정 중인 대상자 5. 호르몬 제제를 복용 중인 갑상샘 기능 저하증 대상자 정답은 3번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입니다. 식기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큰 숟가락을 사용하여 먹게 한다. 2. 앉은 자세에서 턱을 들고 씹게 한다. 3. 식사 후 2~3시간 정도 앉아있게 한다. 4.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5.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정답은 5번 과일의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입니다.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하는 의류는 1. 비닐모자 2. 나일론 양말 3. 합성섬유 바지 4. 견섬유 블라우스 5. 폴리에스테르 티셔츠 정답은 4번 견섬유 블라우스입니다. 재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1.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한다. 2. 평소 이용하던 이동보조기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4.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춰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한다. 5.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를 기관장에게 비밀로 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입니다. 치매약 처방이 바뀐 뒤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을 왔다 갔다 할 때 돕는 방법은 1. 약물 용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2. 이전에 복용하던 치매약을 준다. 3.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4. 대상자에게 부작용의 증상을 물어본다. 5. 약이 바뀌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한다. 정답은 3번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방문은 어두운 색으로 칠한다. 2. 밤에도 낮처럼 환하게 불을 켜둔다. 3.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3. 투명한 유리 출입문을 설치하여 깨끗하게 관리한다. 5. 앉은 자리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정답은 5번 앉은 자리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입니다. 보기 3번 1층이보다 안전하겠고요. 보기 4번 투명한 유리 출입문 위험하지요. 저도 예전에 어떤 건물 출입문 들어갈 때 유리가 투명해서 문 닫히는 거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쾅 하고 받쳤어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시죠? 예, 위험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며 콧노래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접고 있는 수건을 치운다. 2. 콧노래를 그만하라고 한다. 3.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알려준다. 4.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 5. 왜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물어본다. 정답은 4번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입니다. 위험한 행동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 주변 소음을 없앤다. 2.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 3.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다. 4. 우유를 제공하여 숙면하게 한다. 5. 말을 걸지 않고 혼자 쉬게 한다. 정답은 2번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단추를 입에 넣고 뱉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손가락으로 입을 벌려 단추를 빼낸다. 2.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 3. 대상자의 뒤에 서서 하임리 입법을 시행한다. 4. 단추는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며 뱉으라고 설득한다. 5. 비슷한 단추를 보여주며 음식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2번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입니다. 보기 1번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2. 조금 있다가 나가자고 한다. 3. 배가 아프니 집에 있자고 한다. 4. 아들이 오면 함께 나가자고 한다. 5. 밖은 위험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정답은 1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왜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할까 그 이면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반지를 누가 훔쳐갔다며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 2. 반지를 찾아서 갖다 준다. 3. 똑같은 반지를 사주겠다고 다독인다. 4. 평소에 귀중품 두는 곳을 알려달라고 한다. 5. 누가 반지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정답은 1번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입니다. 보기 2번 반지를 찾아서 갖다 주면 왜 안 되냐 하면 요양보호사가 가지고 갔다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기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중품 두는 것 알려달라고 하면 의심을 하겠죠. 침해 대상자이기 때문에 보기 5번처럼 물어보는 것 정답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참여 중이던 침해 대상자가 책상을 흔들며 고함을 지를 때 대처 방법은 1.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2. 책상을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옮긴다. 3.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그대로 둔다. 4. 손을 제지하여 책상을 흔들지 못하게 한다. 5. 프로그램 진행 중이니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정답은 1번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2. 창피를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3. 모르는 척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4.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5. 도와줄 수 없으니 스스로 지퍼를 올리라고 한다. 정답은 1번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입니다. 대상자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2. 말이 길어지면 중단시킨다. 3.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4.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5.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짐작하며 듣는다. 정답은 4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우리 손자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요양보호사 1. 용돈은 아빠가 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2. 손자에게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사주세요. 3.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4. 요즘 애들이 할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알까요? 5. 할아버지를 보러 오지도 않는데 주지 마세요. 정답은 3번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입니다.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에 빨리 답하게 한다. 2. 대상자의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한다. 3. 대상자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한다. 정답은 4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입니다. 알아듣기는 하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 언어장애 대상자이지요.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력 장애일 때에는 판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4.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준다. 5.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정답은 5번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입니다. 잘 듣지 못하니까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서 나 이제 이야기 시작할 겁니다 하고 신호를 주는 게 좋겠죠.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여기에 여행 오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2.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3. 지금은 여행을 갈 수 없으니 다음에 가세요. 4. 언제 누구랑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여행 가고 싶네요. 정답은 2번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입니다.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1. 구토를 심하게 한다. 2. 깊고 빠르게 호흡한다. 3. 배를 움켜쥐는 자세를 한다. 4.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5.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정답은 5번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한다. 2. 부딪히지 않도록 팔다리를 꽉 붙잡는다. 3. 입에 거저를 넣어 혀가 말리지 않게 한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5.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입니다. 격려는 1, 2분이 지나면 멈추기 때문에 억지로 팔다리를 붙잡거나 격려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되고요. 조용히 기다리면서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입에 거즈나 이물질을 넣으면 자칫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8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복장뼈에 하단 칼돌기를 직접 압박한다. 3.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4. 가슴이 2cm 정도 눌리도록 약하게 압박한다. 5.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70대 30이 되게 한다. 정답은 3번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100에서 120회고요. 보기 2번 칼돌기 압박하면 큰일 납니다. 보기 4번 5cm 정도로 강하게 압박하고요. 보기 5번 50대 50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1. 출혈 예방, 2. 뇌 손상 최소화, 3. 면역 기능 강화, 4. 신장 기능 향상, 5. 근골격 손상 회복. 정답은 2번 뇌 손상 최소화입니다. 요양보호사 공부 방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요점 정리거든요. 요양보호사 시험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로 잘 요약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영상 보신 다음 쉬운 암기법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해야 할 내용 쉽게 암기하도록 도움드리는 영상입니다. 이 두 영상 보신 다음에 기출문제 입맛대로 골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 이것도 잊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염!